안녕하세요. 코인선종이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FTX에서 이제 챕터 11 재편 계획에 따라 FTX 편의 등급에 허용된 청구권 보유자에게 회수금 초기 분배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이어서 보면 지금 5월 30일 이후에도 5만 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의 돈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5만 달러 이상 FTX에 갖고 계셨다면 그 이후에 5월 30일 이후에 받을 것 같아요. 어제도 각종 카톡방이나 뭐 커뮤니티를 좀 보니까 뭐 크라켄 거래소 쪽을 통해서 이제 5만 달러 이하를 가지고 있다가 FTX에 묶였던 분들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돈들이 받으려면 시간이 좀 역시 많이 소요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타주, 미국에 있는 주 중 하나죠. 유타주는 비트코인 예비금 법안이 상원으로 통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그 세계적으로 큰 자산 운용사들의 얘기를 좀 보면 지금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트코인을 좀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어제도 앨런 머스크가 정말 금 보유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하러 가고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 이건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나라가 보유하고 발표한 금의 양보다 실제로 금이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 선례가 또 있잖아요. 미국 옛날에 프랑스에서 빌렸던 금을 프랑스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우리 그거 없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금과 패킹되었던 달러가 패킹이 깨진 거죠, 그때부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 움직이는 거를 다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진짜 비트코인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중간에서 협상하게 해가지고 약간 회담을 하고 종전을 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북한이랑 어떤 협상을 할 때 하루아침에 협상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종전을 위한 회담 자체가 한 방에 이루어질 거라기보다는 서로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원하는 걸 조금씩 조율을 하다 보면 그렇게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종전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부터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 사실 뭐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참 없어요. 시장 자체가 비트는 사실 9만 달러 위에 있어서 10만 달러, 10만 9천에서 떨어지는 게 크지는 않은데 시장 심리가 알트가 떨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안 좋아서 뭔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보면 조금 더 추가한 선이 있어요. 이 보라색 선을 추가를 했는데 어제 닿지는 못하고 살짝 반등이 왔다가 지금 다시 또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어제의 음봉 자체가 도지형 캔들로 나왔었고 아래 꼬리를 다 달았기 때문에 오늘의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캔들이 양봉이 나온다 하면 97,000대까지는 밀어줘야 그 다음 내일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캔들들은 뭐 이때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때 1월 13일 날 89,000을 찍었을 때랑 또 약간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요 여기를 비교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나 아니면 여기 12월 23일 이러한 형식의 캔들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캔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캔들이 아니라 차트 선 기준으로 본다면 이 보라색 선 기준으로 반등을 줘야 된다. 이 92,700대 부근이니까 요거한 터치 다시 하고 반등 주냐가 중요한 것 같고,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수렴 안에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결국 어디 차트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냐는 미래에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삼각 수렴인 거죠. 저점이 그러면 보라색에서 반등이 오고 쭉 다시 반등을 하면 99,000 후반, 10만 직전까지는 일단 상승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오냐, 이탈을 하냐, 그 방향에 따라서
장이 어떻게 되냐를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요게 아니라 이 주황색 선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하락 채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채널 이탈을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채널 이탈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좀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비트 도미넌스는 고점을 찍고 살짝 계속 내리다가 어제랑 오늘, 어제가 좀 양봉이 떴죠. 양봉이 뜨면서 알트보다는 비트가 어제 반등을 조금 더 해준 모습이고, 테더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항선 근처 어딘가에 있긴 합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쭉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 두 개를 이었을 때 나오는 게 이 구간이기 때문에, 테더 도미도 이제 저항에 막히고 떨어진다라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떨어진다는 무슨 말이냐? 그럼 비트랑 알트 둘 중 하나, 뭐 비트만 오를 수도 있지만 알트가 같이 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다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서, 마침 비트가 저점 차트적으로 작도를 보았을 때 저점 어딘가 근처에 왔는데 테더 도미너스도 저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점이 다 와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금이랑 미국 주식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신고점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비트도 시간의 문제이지 사실상 신고점으로 다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